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다가 이가 딱 부러진 거예요. 이럴 때 치료비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 법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당연히 식당이 물어줘야지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근데 과연 법적으로도 그게 맞을까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법의 눈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만약에 이거 당연히 식당 책임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왜냐면 법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따져보거든요. 자, 그 복잡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쪽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식당이랑 나랑 안전한 음식을 사고 판다는 일종의 계약을 한 건데 식당이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불법행위는 식당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거고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의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바로 그 증명의 난이도.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법정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으니까 무조건 보상해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식당 잘못 때문이라는 걸 누군가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구냐고요? 안타깝게도 바로 다친 사람, 즉 고객 본인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 식당이 안전한 음식을 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 둘째, 식당이 그 의무를 어겼다. 셋째,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다쳤다. 이 인과관계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겠죠? 이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아주 생생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음식이죠. 바로 돼지갈비입니다. 이걸 맛있게 뜯고 있는데 딱 하고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 거예요. 자, 법원 판결문 일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음식에서 나온 딱딱한 게 원래 그 음식에 있을 법한 자연적인 거냐, 아니면 돌멩이나 유리조각처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외부 이물질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법원은 돼지갈비에 있는 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연적인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식당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손님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조심해서 먹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가볼까요? 이번엔 매운탕이에요. 한 손님이 매운탕 안에 있던 게 조각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메뉴판이었어요. 여기서 법원이 딱 짚은 핵심 단어가 바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메뉴판에 떡하니 게가 들어간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도 딱딱한 게 껍질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충분히 예측하고 조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이 이걸 하나하나 게 껍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해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죠.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식당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슬슬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요. 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원칙이 음식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고에서도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진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에서 일어난 카트 사고인데요. 손님이 카트에서 내리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카트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성급하게 내려려고 했다는 점이었죠.
이 사례가 바로 그 예견 가능성 원칙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손님이 갑자기 저렇게 내릴 거다라는 돌발 행동까지 예측해서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 의무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골프장 책임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손님 자신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사고의 더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그 패턴, 이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내용이 그냥 딱 정리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다치게 한 게 쇳조각처럼 전혀 예상 못한 외부 물질이다? 그러면 고객한테 유리해요. 반대로 돼지갈비뼈처럼 이거 원래 있을 수 있지 하는 자연적인 물질이면 식당 쪽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내 행동도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먹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아까 그 골프카트 사례처럼 뭔가 예상 밖의 부주의한 행동을 한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책임은 자동이 아니다. 모든 건 결국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외식할 때 아주 중요한 법적인 관점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때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과연 식당이 해줘야 하는 안전 의무는 어디까지고 내가 조심해야 하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하고 말이죠.